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jQuery 모바일 챕터 2 시간으로 1강 jQuery 모바일 UI에 대한 정리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jQuery 모바일 팝업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팝업은 페이지 일부에 중복되어서 표현된다는 점에서 다이얼로그와 유사합니다. 작은 텍스트, 사진, 지도 또는 이외의 내용을 표시할 때 팝업이 유용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팝업을 생성하는 방법들은 일단 A 요소와 그리고 div 요소로 시작됩니다. A 요소에는 데이터 rel 속성에 팝업 속성을 추가하고요. div 요소의 경우에는 데이터 롤 속성에 팝업 속성을 추가하게 되죠. 관련된 이런 레퍼런스 사이트는 jQuery 모바일 이런 튜토리얼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F로도 따로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데이터 rel 팝업 그리고 데이터 롤 팝업 이런 속성들을 추가하게 되면 그러면 컨텐츠 안에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팝업이 뜰 것입니다. 자, 폴더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관련된 폴더를 보여드리면 HTML 소스방에는 컴플리트와 스타트 폴더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작성을 한 내용들은 이렇게 해당하는 팝업 문서를 열어보시면 지금처럼 이제 작성이 안 된 스타트 문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에디터로서는 지금처럼 이제 이 편집될 영역을 작성을 해 나가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팝업에 대한 컨텐츠들을 작성해 나가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는 div 컨텐츠 안에 데이터 롤 컨텐츠를 이렇게 메인으로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는 지금처럼 UI-컨텐트. 자,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자, 이렇게 돼서 메인 영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메인 영역을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한번 해보시면 메인 영역이 블럭 삼아서 만들어졌을 것 같고요. 자, 메인 안에는 일단 이제 링크 영역을 이렇게 만들어 놓죠. 링크 영역에다가는 a, href 링크 영역 해당하는 팝업 id 그러니까 my 팝업이라는 요소를 만들었고요. 여기다가는 이제 이렇게 show 팝업. 자, 이렇게 돼서 링크 영역을 지금처럼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위에다가는 이렇게 div 요소를 하나 만들어서요. 지금처럼 div 요소 안에는 간단하게 팝업을 예상할 수 있는 내용들 뭐 p 태그라고 해서요. 여기다가 영역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this is a simple 팝업이다. 예제를 똑같이 만드는 거죠. 자, 튜토리얼에 있는 예제를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렇게 ID 구조를 가지고 있다. ID가 지금 여기서는 자, my 팝업이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브라우저로 보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show 팝업을 하게 되면 페이지 구조가 이제 this is a simple 팝업 이렇게 돼서 이제 팝업 구조가 아이디로 호출이 되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해시링크가 돼서 지금처럼 이제 해당하는 영역이 보여지게 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런 영역은 팝업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추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릭할 요소에다가는 이렇게 데이터 연결 부분을 이렇게 해서 팝업 구조를 만들었고요. 자, 클래스는 팝업을 위한 클래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UI-btn 버튼 구조 만드는 거죠. UI-btn-inline 그 다음에 UI 코너 다시 올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는 지금처럼 쇼 팝업이라는 요소를 저희가 이제 버튼으로 만든 거죠. 클래스 구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데이터 rel 속성으로는 팝업 링크를 걸어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상에서는 버튼을 만드는 내용이 되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여기서는 팝업 구조에서는 데이터 롤의 역할을 지금처럼 이렇게 팝업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화면 안에서의 팝업을 사용을 하시겠다라고 하게 되면 링크 요소에다가 데이터 rel 속성에 팝업이라고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위에는 버튼 클래스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팝업으로서 열릴 부분들은 해당하는 지금 아이디를 갖춰 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롤 속성에 팝업이라고 만들어 주시면은, 그러면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 이제 버튼으로 바뀌었고요.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This is a simple pop-up 이렇게 돼서 확인해야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이제 오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제에서 보여지고 있는 구조를 이렇게 복사해서 그대로 확인하셔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 데이터 이게 지금 코딩이 조금 귀찮으신 분들은 지금 PDF를 보시면서요, 그대로 PDF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셔도 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으로서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직접 코딩을 해 나가시는 게 좋은 방법이죠. 자, 이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 본 거죠. 자, 같은 내용으로서 이렇게 브라우저로 보시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팝업이, 기본적인 팝업이 뜨는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제로 진행을 할 텐데, 저희가 단락상에서 예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폴더 안에 HTML 구조를 따로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튜토리얼 안에 있는 예제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파일들이 생성이 됐는데요. 실제 수업을 할 때는 기본적인 속성들을 바꿔나가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한 예제에서 속성을 바꿔나가면서 작성하는 것들이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서 기존 예제에서 쭉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두 번째 방식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두 번째 방식은 마찬가지로 PDF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PDF에 있는 내용들은 튜토리얼에 있는 내용들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레퍼런스를 그대로 참고해서 지금 교환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두 번째 예제 구조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패딩이라든지 마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UI 컨텐트 클래스를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팝업 컨텐츠 안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조금 심어 보겠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에 지금 PDF 문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컨텐츠의 내용들은 이렇게 피해 영역을 지금처럼 이제 바꿔줬다 라고 해서 지금 영역을 팝업 영역 안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처럼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This is a simple 팝업이라는 내용을 이걸 이제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P 영역을 추가해서 내용들을 확인해 보죠.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내용들은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팝업 컨텐츠의 내용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했다고 보죠. 자, 기존의 팝업은 저희가 이제 새로 고침을 하고 팝업을 열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인라인 스타일로 먹어져 있는 부분들이 되긴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관련된 어떤 패딩이라든지 이런 값들을 가지지 못하죠. 근데 이제 이런 패딩 값들이라든지 마진 값들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팝업 클래스에 추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두 번째 예제의 기본적인 이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클래스는 바로 클래스에 지금처럼 UI-content라는 부분을 넣어주게 되면, 자, 마진과 패딩 값이 있는 그런 팝업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로 한번 보시면 새로 고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마진과 패딩이 유지가 되는 그런 팝업들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팝업 닫기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팝업은 팝업 상자의 외부 영역을 클릭하거나 또는 이제 ES 키를 눌러서 닫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만일 상자 외부 영역을 클릭해서는 팝업을 닫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팝업에 데이터 디스미서블 이라는 속성을 넣어서요, 펄스 속성 값을 추가하게 되죠. 하지만 이 기능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팝업을 닫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처럼 이제 팝업의 외부 영역을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ESC 키를 눌러주게 되면 팝업이 이렇게 닫히게 되죠. 자, 만일 이제 상자 외부 영역을 사용해서 팝업을 닫지 않으려고 하게 되면 데이터 디스미서블 속성에다가 펄스 속성을 추가하게 되면 된다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닫기 버튼을 팝업에서 이렇게 왼쪽 또는 오른쪽에 배치할 수도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rel 속성에 백 속성을 팝업을 여는 버튼 링크에 추가하고 CSS 클래스로 버튼을 배치하면 되는 거죠. 자, 일단 이제 버튼을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예제 지금 관련된 PDF 문서를 보시고요. 자, 일단 이제 버튼 구조를 지금처럼 만들어 줬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rel 속성에 백이라고 이렇게 속성을 입력시켰고요. 그리고 클래스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close라는 텍스트를 사용해서 버튼을 만들어 주고 있죠. 관련된 내용들을 복사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존 예제에다가 계속 이렇게 추가해 나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버튼 클래스들을 지금처럼 추가해 줬고요. 자, 버튼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UI 버튼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너 올, 그 다음에 섀도우, 그 다음에 일반적인 UI btn이라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UI 아이콘은 딜리트입니다. 그 다음에 UI btn 아이콘은 no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에 대한 오른쪽 배치라고 해서 UI btn 라이트 방식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기본적으로 팝업을 만들어 줬고요. 해당 유형을 예제 3번이라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새로 고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팝업을 열어주게 되면 이렇게 닫기 버튼이 근거로 해서 열리고, 이렇게 닫기 버튼이 있죠. 그래서 닫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 팝업이 닫히는 걸로 확인해 나갈 수가 있게 되죠. 자, div 영역이 여기서 이렇게 닫힐 거고요. 그리고 하나가 더 닫혀야겠죠. 이거 이제, 자, 이렇게 되면은 브라우저로 보시면 정상적인 푸터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푸터가 만들어졌고요. 지금처럼 오른쪽에 있는 닫기 버튼. 자, 근데 이제 이전에 저희가 버튼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셨는데 하나하나 다시 한번 알아보면 UI btn 구조, 여기서 이제 UI btn 중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긴 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UI 코너 올, 그러니까 이제 라운딩 버튼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효과가 들어가 있고 딜리트 아이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콘에 대한 텍스트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건 이제 간단하게 전달 텍스트로서만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오른쪽에 배치하고 있다. 이런 것까지만 작성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UI btn 구조를, 자, 네 번째 예제 구조가 되는데요. 좌측 버튼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러면 UI btn left만 작성해 보시면은 이 부분이 왼쪽으로 가 있는 버튼 형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팝업 구조에서 왼쪽 버튼을 구현할 때는 클래스 구조에다가 UI btn left 구조를 적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클릭 시에 닫히지 않은 버튼을 만들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속성에다가는 저희가 팝업 구조에다가 원하는 그런 속성들을 넣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간단하게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레퍼런스를 한번 보시면
지금처럼 팝업을 여는 역할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역할에 대한 팝업에서는 지금처럼 데이터 디스미서블 펄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화면을 찔렀을 때, 화면을 클릭했을 때 닫히지 않는 팝업을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데이터 디스미서블 펄스를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죠.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를 했고요. 여기다가 저희 예제에다가 지금 팝업을 여는 구조를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팝업이 열렸고요. 화면을 눌러도 이제 닫히지 않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섯 번째 예제, 그러니까 이제 화면을 눌러도 닫히지 않는 팝업 구조를 확인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팝업을 닫을 경우에는 이렇게 닫기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이제 ES 키를 눌러줘야지만 여기 팝업이 닫히게 되죠. 자, 이번에는 팝업에 대한 그 위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팝업은 이제 클릭된 요소 상에서 직접 표시가 되게 되는데요. 자, 팝업의 위치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포지션 2 속성을 팝업을 여는 링크에 적용하게 됩니다. 자, 팝업을 표시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제 PDF 문서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예제상으로는 6번 예제가 해당이 되고요. 6번 예제를 한번 열어보죠. 자, 지금처럼 이제 팝업을 여는 구조가 지금처럼 윈도우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해당 아이디 요소 위에 팝업이 위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 속성으로 이제 팝업이 클릭된 바로 위치에 적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경우를 한번 알아보게 되면, 자, 일단 이제 각각의 팝업들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팝업이 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근데 기본적인 속성으로 데이터 포지션 투 오리진 이라는 부분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이유에서 저희가 이제 이런 속성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터 포지션 투 윈도우라는 부분은 화면 중앙에 팝업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포지션 투 아이디 요소 위에 팝업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포지션 투 오리진은 저희가 이제 속성을 주어지지 않아도 알 수 있는데요. 기본 속성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릭된 요소 위에 바로 위에 배치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데이터 포지션 2라는 속성을 저희가 추가하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하나 예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속성에다가 지금처럼 데이터 포지션 2 윈도우라는 부분을 주어지게 했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데이터 포지션 2, 자, 데모란 영역이 있는데 데모란 영역은 지금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해당하는 요 스판이라는 빨간 영역 있죠. 요 빨간 영역에다가 제가 이제 그 자리에다가 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샵 데모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속성, 저희가 주어지지 않아도 되는 속성을 오리진이라고 봤을 때 이처럼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로 보시면요, 새로 고침을 했고요. 자, 윈도우 중앙에 뜨는 팝업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데모 요 위치에다가 뜨는 팝업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속성 팝업이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의 팝업이 뜨는 방법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팝업이 열릴 때 전환 효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환 효과는 팝업이 열릴 때 지금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전환 효과는 따로 준비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트랜지션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인데 이런 효과들을
전환 효과들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팝업을 여는 링크에다가 데이터 트랜지션 어떤 값들을 속성으로 넣게 되면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예제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7번 예제로 한번 확인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어떤 전환 효과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전환 효과가 없는 상태죠. 간단하게 뭐 등장하는 이런 속성들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전환 효과를 추가하게 되면 그 팝업이 뜰 때 저희가 전환 효과로서 그 팝업을 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저희가 그 트랜지션 효과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하나하나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자, 데이터 트랜지션 값에다가는 이렇게 페이드는 이제 이렇게 서서히 나타난 듯한 기본적인 효과가 되죠. 그리고 데이터 트랜지션 여기서처럼 플립 뭐 그대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트랜지션을 챕터 1에서도 이제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 팝 효과까지 4가지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가지 효과를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새로 고침을 했고요. 자, 페이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서서히 뜨는 자, 이렇게 지금 요건 슬라이드는 아직 적용하기 전이죠. 덜컥하고 이렇게 전환 효과가 없이 뜨게 되죠. 근데 페이드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뜨죠. 그죠? 그 다음에 플립은 이렇게 펼쳐진 형식으로 뜨게 되고요. 플로우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으로 팝업이 이제 작아졌다가 크게 되는 효과로 이렇게 전환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런 예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쭉 완성이 된 예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성이 된 예제는 컴플리트 구조에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당하는 속성들에 대한 내용들은 완성이 된 예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슬라이드 페이드는 슬라이드 효과와 그리고 이제 페이드 효과인데요. 슬라이드 효과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으로 자, 슬라이드 페이드는 이렇게 슬라이드와 페이드가 합친 결과 슬라이드 업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데 이런 게 슬라이드 된 효과로 슬라이드 다운은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이제 턴이라는 건 뭐 이렇게 펼침 형식으로 돼 있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 없는 거는 뭐 그냥 기본적인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환 효과들을 사용하게 되면 팝업이 뜰 때 어떤 동적인 효과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강좌가 약간 길어져서 파트 1, 2로 나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진행하는 데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이제 파트 1, 2로 나눌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까지가 한번 해본 내용들이 되고요.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PDF 문서를 한번 보죠. 자, 레퍼런스를 요건 어차피 저희가 그 기본적인 어떤 클래스를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닌 그 기본적인 지금 작업 모듈이 있죠. 작업 모듈에다가 저희가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작업 모듈에 대한 이런 클래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ID 값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뭐 jQuery 모바일이 돼도 되고요. 여러 가지의 작업 틀들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다 비슷한데요. 자, 팝업 화살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예제는 지금 팝업 08.html 문서가 되는데요. 자, 팝업 경계에다가 데이터 에로우 속성에다가 이렇게 팝업에 대한 이런 화살표를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속성 값에다가 ltrb라는 속성을 추가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화살표를 지원하는 기능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팔 번 예제를 한번 보죠. 스타트의 8번 예제를 일단 열어보시고요. 화살표를 여기다 이제 추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한번 해보죠. 자, 화살표가 추가될 부분들은 이렇게 링크가 걸려져 있는 영역이 되는데요. 자, 일단 이제 팝업 영역에다가 하나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팝업 영역에다가 관련된 데이터 에로우라는 걸 만들어서요. 지금처럼 L 왼쪽 화살표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에로우 톱 T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에로우 R 그 다음에 데이터 에로우는 B LT, RB 이런 형식으로 해서 지금처럼 이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팝업이 뜰 때 지금처럼 이제 히어란 영역이 있는데요. 이 팝업이 뜨는 위치가 지금 왼쪽 화살표가 이렇게, 그 다음에 상단, 하단, 오른쪽, 그 다음에 하단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스펠링의 첫자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T, RB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다음 예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팝업에다가 저희가 이제 다이얼로그 내용을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얼로그 내용은 지금처럼 이제 지금처럼 확인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9번 예제가 되겠습니다. 9번 예제를 보시게 되면 다이얼로그 팝업은 이렇게 아직 전개가 안 돼 있죠. 완성된 팝업을 보셔야 되는데요. 컴플리트 부분을 보죠. 다이얼로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이런 그 팝업 내용 자체에다가 이런 다이얼로그 내용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버튼도 추가해 나갈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완성된 형태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뭐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지금 팝업을 열고자 하는 부분에다가는 아이디를 지칭하고 있고요. 그 아이디는 팝업 아이디와 동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 REL 속성은 팝업이고요. 그 다음에 열리는 팝업은 데이터 롤 속성은 팝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기본적인 이런 그 팝업에 대한 장치들 넣어놓은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헤더도 들어가 있고 메인도 들어가 있고 푸터도 들어가 있죠. 이런 어떤 해당하는 형식들을 갖춰져 있는 이런 내용들을 만들 수가 있다.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 팝업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배치할 수가 있게 됩니다. 10번 예제 한번 보죠. 10번 예제 완성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예제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미지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더 큰 이미지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죠. 이것도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만들 때 여기다가 이미지를 지금처럼 배치를 하게 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간단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 이런 HTML 노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자, 일단 이제 여기서 열리고자 하는 이런 구조는 ID 구조, 그 다음에 ID 구조가 일치를 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REL 속성은 팝업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롤 속성은 팝업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열리는 영역, 그리고 열릴 영역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포지션 2 아까 전에 배우신 것처럼 이렇게 화면 중앙에 뜨게 되고요. 여기까지 공부해 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미지를 쓰고 있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미지가 지금 한 개의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위치에 대한 이런 가로 크기를 인라인 스타일로 적용해 주고 있죠. 그 안에다가는 팝업 안에다가는 지금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팝업에 대한 내용들을 이런 간단하게 이제 배치를 해준 거죠. 뭐 이것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내용들로 확인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팝업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팝업에 대한 레퍼런스 마지막 부분. 자, 팝업 오버레이라는 처리가 되는데요. 자, 팝업 오버레이 테마라는 속성을 사용해서 팝업 뒤에 놓여 있는 바탕색을 제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볼 때 딤드된 어떤 색상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팝업 오버레이 테마를 A로 설정하게 되면 밝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팝업 오버레이 테마를 B로 설정하게 되면 어둡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는 밝은 처리 결과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예제를 볼 때 저희가 기본 예제 지금 작성 중인 영역에다가도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팝업이 뜨고자 하는 이런 영역에다가 스타트 부분을 보죠. 팝업 1, 2번 예제가 됩니다. 이걸 열어주게 되면 자, 이렇게 하면 팝업이 그냥 뜨죠. 그죠? 팝업이 이렇게 그냥 뜹니다. 뜨게 되는데 자, 이 팝업이 뜰 때 뒤에다가 어떤 딤드된 영역을 처리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팝업이 뜰 때 뒤에다가는 이제 어떤 딤드된 속성을 처리하고자 한다 할 때는 지금처럼 팝업에 대한 데이터 오버레이 테마를 B로 놨다.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새로 고침을 했고요. 지금처럼 눌러주게 되면 이제 딤드된 컬러 처리가 된다는 거죠. 자, A, B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A를 처리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약간 티미한 요런 흰색 영역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로 처리하게 되면 어두운 색상으로 처리가 되는데 자, 아무래도 이제 어두운 색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효과가 있게 되죠.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만들 때 처리에 대한 내용들은 아까 전에 이미지 결과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jQuery UI 그 팝업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자, 이런 그 UI에 대한 정리들을 할 때 저희가 이제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파트 1, 2로 나뉘어서 자, 파트 2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툴바에 대한 내용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